제가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렸습니다. 처음에 소개할 책은 울어봐 빌어도 좋고라고 웹소설인데 종이책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음, 당연히 이거는 지금 전자책 샀고 단행본 샀는데 종이책에만 나오는 특별 외전이 있어서, 물론 이 종이책이 나왔을 때 5권만 사자, 마지막 권만 사자 했는데, 그러기엔 또 좀 굳이?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마침 도서관에 있길래 마지막 것만 빌렸고요. 음, 최근 보니까 사실 처음에 되게 표지 촌스럽고 별로라고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, 이게 영상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홀로그램 그 장미꽃에 그런 것도 있고, 이게 그리고 약간 뭐 양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그래서 올록볼록한, 그래서 이 장미꽃에 약간 볼록한 느낌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네, 잔잔하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권별로 색상은 좀 다른 것 같은데, 5권에는 이제 외전이랑 특별 외전 들어가 있고, 그거는 있고, 다른 거는 색상을 제가 실물을 잘 보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건 회색인 거고, 어, 나름 잠잠하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외전은 외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 있는데, 어, 일,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두 남녀 주인공의 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사실 이걸 다 봤지만 중간에 근데 이제 특별회전 보다가 앞에 또 이렇게 손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거기를 또 그 부분을 좀 보다가 특별회전 보다가, 왜냐면 감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책을 보다 보면,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음, 보다가 특별회전 또 다 본 다음에 또 다시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. 왜냐면 그 부분이 요 앞부분이랑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.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앞부분을 또 봤거든요. 그런데도 또 새로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 리더기 산 게 있는데, 거기서 이제 그 어플 깔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 울비를 24년도 9월에 샀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지금 봐도 되게 좀 어, 새로운 느낌? 봐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바스티안은 안 봤어요. 그래서 단행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서 이제 그거 판단을 아직 하긴 이르지만, 어쨌든 간에 제일 대표작은 이 울어봐 필어도 좋고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특별 외전까지 해서 다 봤고, 그 다음에 빌린 거는 이제 어, 에밀 졸라의 집구석들이라는 책이고요. 그래서 음, 제가 그 전에 앞서서 읽은 여인들의 행복백화점 남자 주인공이 음, 파리에 올라와서,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의 고향에서 살다가 파리로 올라와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좀 되게 남봉꾼이에요.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유부녀, 독신녀, 뭐 가릴 것 없이
한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무튼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기에서 약간 희열을 느끼고 도파민을 느끼는,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약간 정복했다 뭐 이런 데서 본인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,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또 강하니까 여자를 발판 삼아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표지가 좀 이뻐요. 그래서 이거 어떤 그림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. 제목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, 그래서 그 이 남자 주인공이 기거하게 되는 그 집, 5층짜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밀 졸라의 좀 약간 젊은 모습의 사진이 실려 있어요. 맨날 이렇게 좀 할배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젊은 시절 얼굴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나이 때에 썼겠죠. 좀 약간 젊었을 때. 그래서 네, 요거는 아직 다 보지는 않았어요. 한 지금 한 450페이지 정도가량 봤고요. 그래서 아침 드라마 느낌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집 저 집 시시콜콜이 나오는데요. 인상적인 얘기 하나만 들려드리자면 그 이제 건물주가 있는데 5층짜리 건물주,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 30만 프랑 정도 하는 건물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저 건물주가 돈 많은 사람이다. 저거 건물 말고도 저 사람 모아놓은 돈 꽤 될 것이다. 근데 되게 구두쇠거든요. 작은 아들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작은 아들한테까지도 세를 받아먹으려고 하는, 그리고 되게 아끼고 구두쇠예요. 그래서 하지만 이 노인네가 죽고 난 다음에 막 다 까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이 건물을 저당 잡혀서 15만 프랑의 빚까지 있는 상태였고,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누나랑 동생, 남동생 둘이 3남매가 있는데,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집의 시가가 한 30만 프랑 정도 됐잖아요. 빚이 15만 프랑이니까 그 청산하고 나면 남은 15만 프랑을 3명이서 나눈다. 그랬을 때 5만 프랑씩 각각 갖게 되겠구나.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실망을 하는데, 이제 여기서 누나 남편이 판사거든요. 이 남동생 둘은 좀 그 아버지보다는 무능력해가지고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진 못해요. 그나마 누나 남편이 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인물로 나오는데, 그래서 이 누나 남편이 이제 이 처남들한테 얘기를 해요. 이거를 뭐 공매도를 하지 말고 14만부터 해서 시작해서 경매를 붙이자.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 몰려서 이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, 이게 한 6번째 만에 낙찰이 돼요. 그리고 낙찰을 누가 받았냐면 바로 그걸 제안을 했던 이 누나 남편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, 가격이 얼마냐면 14만 9천 달러입니다. 달러가 아니죠. 프랑이죠. 14만 9천 프랑에 낙찰을 받아요. 그러니까 결국 그 누나 남편은 14만 9천 프랑으로, 그러니까 이게 15만 프랑의 빚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고선 30만 프랑짜리 집을 산 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남동생들이 막, 아유, 다 도둑놈이다 막 이러면서 욕하고 이러는데,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큰아들은 그 집 건물 1층에서 비단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
5년치 집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요. 그래서 첫째 입은 쑥 들어갔고요. 이제 둘째만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본인 형제 중에 한 명을 자기 쪽으로 포섭을 했으니까 또 이게 그 기운이 사그라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회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지금 뭐 겉으로는 자기네들 되게 고상한 부르주아인 양 하지만 오히려 속은 더 썩어 있고 막 냄새 나는 그런 하수구 같은 그런 삶이라고나 할까요?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고 이렇게 정돈돼 보이지만 그런 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빌린 책은 이제 아무튼 리코더라고 아무튼 시리즈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. 아무튼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. 처음에는 몇 권 안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이제 빌리게 된 거는 리코더를 예전에부터 좀 불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행동으로 이걸 옮기게 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래서 리코더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리코더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랑 알토 둘 중에 어느 걸 할까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알토 소리가 맞는데 그 알토는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좀 약간 길이도 길고 좀 불기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 했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빌렸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도움받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이거는 이제 리코더 관련한 이 저자의 경험의 한 전반적인 얘기였고 그 리코더 음악에 대한 뭐 어느 게 뭐 자기는 뭐 더 잘 맞았다거나 뭐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서술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뭐 하게 된 계기라던가 뭐 리코더를 와 있었던 경험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음, 제가 원하는 그런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저자분이 이 리코더 다음으로 선택한 악기가 플룻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인다나 없었겠죠? 이분은 소프라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알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알토 리코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짧고 뭐 재밌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리코더를 샀는데 이게 결국엔 그래서 제미나이랑 클로드 무료 버전한테 이제 물어봤죠.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무조건 알토를 해라. 돌아오게 돼 있다. 소프라노 너무 귀 아프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. 그리고 클로드는 네가 호흡이 짧고 힘들다고 하면 그냥 소프라노를 해라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사실 답정너가 되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 소프라노를 샀어요. 이것도 서치해서 사느라고 후기랑 찾아보느라고 제가 눈알 빠질 것 같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아울로스라고 일본 브랜드를 샀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그래도 고급 모델이라고 하는 703B를 샀는데
이 역시나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역시나 너무 귀가 아프더라고요. 이게 고음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 잘 못 듣거든요. 귀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아무래도 높아가지고 알토를 해야 되겠다. 이건 정말 장기간 연습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제 호흡이 딸려서도 길게는 연습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산 알토가 있는데요. 고민도 또 너무 많이 했죠. 그래서 산 게 이제 제논사의 브레선 알토를 샀는데 이게 모델이 1500B5라는 모델인데 이게 현재는 단종돼서 나오지 않는 모델이에요. 이제 이거 후속 모델이라고 해서 A1, GA1 모델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잘 파손이 된다고 해요. 충격에 약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판매사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게 거의 10년도에 나온 후기가 있는 거, 2010년도에. 그러면은 지금 횟수를 따지면 한 16년도 됐으니까 많이 오래는 됐죠. 그런데 이게 보자마자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무늬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 무늬가 너무 이쁘고 제논 모델 자체가 이제 오히려 지금 후속 모델이 좀 아쉽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. 그 전 모델이 좀 소리가 좀 낮다. 그렇고 이 미모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랑 지금 소프라노는 이런 나무 무늬가 없는 건데 이건 그냥 생짜배기 플라스틱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냥 이거 샀어요. 이게 좀 조심해서 쓰자고 하면서 어차피 제가 이걸 뭐 배우러 다닐 일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. 코로나 지나면서. 그래서 그냥 책 보면서 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골랐고 사실 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이 악기라는 것도 해봐야지 내가 이게 맞는지 어쩐지 알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조심해 가면서 쓰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소프라노랑 알토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개 다 산 사람이 됐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원했던 거는 이 제논사의 415Hz가 여기 악기는 라음에 맞추잖아요. 그때 바로크 당시에 바로크 음악 그 주파수가 415Hz였대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춘 거를 사고 싶었으나 현재 가격에 거의 4, 5배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일본 직구를 해야지만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걸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리코더 소리는 이제 바로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좀 편안하고 목가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악기 자체의 가격이 그리 높지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